안녕하세요 여러분, 서강대학교 홍보대사 한희가람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서강대학교 동문 선배님이시자 그리고 전 한희가람으로 활동을 하셨던 선배님을 모셔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강대학교 전자과학이랑 경영학을 복수 전공한 06학번 목원재이고 한희가람은 7기로 활동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과 계열의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상경 계열의 경영학 전공을 하셨는데 되게 다른 분야잖아요. 어떻게 함께 공부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사실 저는 전자기기나 IT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직접 개발하고 만들고 또 약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전자공학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된 건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했었거든요. 한희가람을 비롯해서 뭐 밖에서 음악 활동도 했었고 또 다른 기업에서 주최하는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 성향이 생각보다 되게 외향적이라는 걸 사실 대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앉아서 원래 부모님께서 시키는 공부들만 해왔잖아요.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뒤늦게 그 성향을 알게 됐고 그 활동을 하면서 약간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그런 걸 좀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또 경영학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서 전자학이랑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서 이렇게 졸업하게 됐습니다. 혹시 밖에서 그 외부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입학을 해서 그 중앙 락밴드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성격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했던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장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약간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랑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음악을 해보고자 이제 학교 밖으로 좀 나와서 이제 인디 밴드로도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막 부딪히고 경험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막 실패도 많이 하고 막 새로운 경험도 막 많이 해보고 이러면서 약간 좀 관문이 많이 넓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음악 활동을 하다가 이제 소속사도 직접 차리는 경험도 해봤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사실 한 번도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거잖아요. 예상대로 굉장히 실패를 맞이하고 그때 이제 많은 상처와 함께 이제 학교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약간 실패의 원인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공학적 지식만 가지고 뭐 밖에 무작정 무모하게 뛰어나가서 했던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사실 그래서 경영학을 선택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는 문과나 이과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어떤 전공이든 다 자유롭게 복수 전공할 수 있는 게 사실 저한테 되게 큰 메리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업으로도 확장을 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학교 때 어쨌든 여러 활동을 하셨던 게 약간 의도치 않게 지금 하신 직무에 도움이 됐던 그 당시만 해도 이 활동을 할 때 여기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지 여기서는 뭘 해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저는 하고 싶었던 걸 다 하고 졸업해야지 약간 이 생각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 하고 싶었던 것들이 모이면 그게 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활동했던 게 제 스토리가 됐고 사실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뭐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그런 데 부딪혔을 때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대응이 하기가 쉬웠던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서강대학교 동문이시고 전 한희가람으로서 서강대학교의 큰 장점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했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오래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하도 많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꿈을 찾아가는 중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취업이라는 목표가 잡힌 게 되게 뒤늦게 잡혔던 케이스라 사실 저 입장에서는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취업 지원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뒤늦게 알긴 했는데 거기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첨삭도 받았고 또 제가 했던 활동들을 그 상담하시는 분들께 다 말씀드렸더니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 때 이렇게 말하면 더 어필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직접 1대1로 다 가이드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걸 받을 때만 해도 그냥 모든 대학생들이면 다 받는 절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제 동기들, 회사 동기들,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 누구도 학교에서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고 뭐 외국 막 취업 컨설팅 회사나 이런 데 막 돈 내고
그렇게 하면 했지 한 번도 학교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학교에서 쓰는 관심이나 그런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컸었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게 서강대학교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강대학교에 오시는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걸 보시는 재학생분들이 혹시 모르신다면 취업 지원 때 꼭 이용해 보세요. 맞아요. 안 가보셨으면 꼭 가세요. 꼭 가세요. 꼭 가세요. 아, 이건가요? 꼭 가세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할게요. 이 부분이 대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제 또 PR 직무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R 직무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은지 들어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이거 질문을 받고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딱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이게 꼭 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한 네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소식이나 유행에 좀 민감한 사람. 그게 좀 첫 번째로 전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청할 줄 아는 거. 보통 소통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표현에 좀 능한 사람. 저는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가 좀 PR 직무에 되게 적합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PR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슈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사실 그 이슈가 발생한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나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빨리 캐치해내는 거. 빨리 캐치해내야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소식이나 유행에 민감한 사람을 첫 번째로 둔 거고 막상 그렇게 이슈나 이런 걸 맞이했을 때 그거를 그냥 무작정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이슈를 확산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걸 이슈로 생각해서 어떻게 이걸 안 좋게 보거나 혹은 좋게 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우선 먼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걸 공감하고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 이런 포인트가 이 사람한테는 되게 페인 포인트고 좀 상처가 됐겠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공감하고 내가 이거를 빨리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걸 캐치한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PR 계획을 세우겠죠. 어쨌든 그런 거 할 때도 그걸 어떻게 또 듣기 좋게 그분들이 듣고 싶게 잘 표현해서 어떤 거에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PR에 또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에 능한 사람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확실히 듣다 보니까 저의 특성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좀 돌아보시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을. 네. 또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직업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업에 다니시다 보니까 대기업 하면 뭔가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에서 약간 나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도 이렇게 확실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직자의 시선으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옛날보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국내에 있는 사실 내로라는 대기업들이 솔직히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옛날 문화나 수직적인 문화에 머물러 있으면 세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세계에 되게 유수한 인재들이나 이런 분들도 영입해야 되는 것도 사실 회사한테는 되게 중요한 임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이미 대기업들은 그런 데 있어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변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다른 회사에 대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냥 제 회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실제로 그 의견 개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젊은 사람 말을 거의 우선으로 먼저 들으려고 해요. 왜냐면 영타겟 마케팅, MZ세대 마케팅, MZ세대 PR 이런 게 거의 중요한 항상 화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젊은 세대 아이디어를 많이 우선 들으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위에 경영진 분들은 그런 걸 접하기가 힘드니까 약간 MZ 트렌드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번 발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회의에서 이제 만들고 그걸 경영진께 드리면 경영진이 뭐 이런 걸 가져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이걸 바탕으로 제 의사결정할 때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도 점점 계속 어려지려고 노력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아래 사람들 얘기는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이런 문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사실 말로만 한다고 돼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수평 조직의 일환으로 모두가 전문가다라고 해서 프로페셔널의 준말로 프로라는 명칭으로 지금 모두가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장님도 저를 부를 때 누구 프로라고 하고 저도 부장님 부를 때 누구 프로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업무 협조나 이런 걸 할 때 약간 유관부서 이런 데 업무 협조나 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할 때도 그냥 다 프로니까 서로 당연하게 그냥 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돼서 뭐 부장님이 말 걸었다고 해서 막 위축되고 이런 분위기가 진짜 많이 없어져서 그런 데 있어서는 확실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기업 문화는 아마 들어오실 때가 되면 더 좋아질 거예요.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직급이 없다는 거. 그리고 프로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어떤 존중이나 배려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취업하고 싶네요. 빨리 오세요. 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 후배들 그리고 한이가람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우선 서강대학교 전체 후배분들께 이제 말씀을 그냥 드리면 서강대학교는 작지만 강하다. 이 말이 옛날에는 그냥 작으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솔직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진짜 매번 느껴요. 매번 아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회사들이 그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폐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를 거의 안 하고 있고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삼성전자만 해도 진짜 서로 학교는 물어보지 않는 게 약간 예의? 내부적으로 그런 예의가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개개인의 역량이랑 개개인의 그런 그 개인만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할 때도 그런 거 전혀 작용하지 않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되게 일 처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깔끔하게 뭔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돼요. 이제 가까워지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면 알고 보면 서강대 동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진짜 그냥 작지만 강하단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진짜 선배들이 다 그걸 증명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학교 생활하면서 어쨌든 학교에서 주는 인프라도 너무 다양하고 또 학교 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으니까 대내외 다 잘 섞어서 여러 활동들, 또 여러 활동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활동 말고도 전혀 다른 분야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다 좀 도전해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약간 평생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대학생활을 조금 재밌고 알차게 썼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대학생들이 지금 내가 하는 활동이 나중에 진로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간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거 해도 너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한이가람, 우리 한이가람 후배분들께는 꼭 하고 싶은 말은 공통의 목적으로 어떠한 공통의 주제를 홍보해야 된다. 약간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여서 그거를 더 디벨롭하고 또 그거를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회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 회사 왔을 때 진짜 엄청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미리 경험해보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이가람 활동은 진짜 열심히 해두면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진짜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제가 이거는 진짜 꼭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원하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학교에 대한 애정도 갑자기 막 높아지고 그런가요? 한이가람 활동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약간 힘든 부탁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영상에서 안녕 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영상도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안녕 이렇게 끝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어떤 카메라 보고? 네, 이건가요?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